월드컵과 같은 지구촌 대축제에서는 늘 깜짝 스타가 탄생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가나와의 경기에서 2골을 몰아넣었던 조규성 선수도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스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 브라질 국가대표인 히샬리송 선수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브라질은 부동의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통산 5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최고의 팀답게 선수들 몇몇만 살펴보아도 화려하죠. 이번 26명 명단에 올리지 못한 선수들도 유럽의 5대 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들이 넘치고 있는데요. 특히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네이마르 선수가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맨유의 카세미로, 안토니 등과 아스날의 가브리엘 제수스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또한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히샬리송 선수도 브라질 국가대표죠. 그가 같은 팀의 쟁쟁한 선수들을 물리치고 깜짝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브라질의 첫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화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자신의 월드컵 데뷔전을 바이시클 킥골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피파는 히샬리송의 환상적인 골 장면을 공식 트위터에 게재하며 이 장면을 보지 못한 팬들은 분명 후회할 것이라고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그의 월드컵에서의 활약으로 인해 그는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토트넘으로 이적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그를 노리는 팀이 금세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파리 생제르맹은 토트넘 포워드 히샬리송을 킬리안 음바페의 잠재적 대체자로 지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한동안 히샬리송을 면밀히 모니터링했으며 여름 이적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PSG에 뛰고 있는 네이마르가 이에 대천성했다고 함께 전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그의 이적료로 약 1억 파운드를 요구할 것이라고도 전했는데요. 토트넘이 히샬리송을 영입하던 지난 여름 6천만 파운드를 투자했었죠.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놀랄 것입니다. 나는 단지 6천만 파운드를 돌려받고 그 위에 보너스가 있으면 무엇이든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B클럽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판매클럽이 되고 싶습니까? 사상 최대 낙폭. 사실 히샬리송이 지난 여름 토트넘으로 이적 당시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요. 6천만 파운드로 이적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비싸게 주고 데리고 왔다는 것이었죠. 토트넘의 팬들은 수비수가 절실한 상황이었기에 더욱 히샬리송의 영입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즌 이적 비용에 투자한 만큼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더욱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아직 골을 넣지 못한 상황이라 토트넘의 팬들은 이적 기사에 더욱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샬리송 선수는 승부욕이 너무 지나쳐 상대 선수 생명까지 위협하는 태클이 자주 나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의 거친 플레이와 강인한 인상은 그를 차갑게 볼 수 있지만 의외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하죠. 브라질 출신 선수들이 불성실하다는 편견과 달리 매우 성실하고 소속팀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선수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기부 관련 모습인데요. 고향 주민들에게 음식 6.4톤을 기부하며 정부를 통해 교육에 투자해달라고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힘든 의료진을 위한 기부를 진행했다고 하죠. 또한 히샬리송은 현재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브라질 대학의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의 앰버서더로 활동 중이며 자신의 총 수입 중 10%를 암 투병 환자들을 지원하는 데 기부하는 등 여러 자선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히샬리송은 주급을 한화로 2억 1천만 원가량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10%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는 매주 2,100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히샬리송은 현재 브라질 팬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대표팀 선수 중 한 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나 기부에 진심인 이유는 어린 시절 그 또한 어렵고 힘들게 자라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있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가게 일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의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죠. 한편 PSG는 리오넬 메시가 떠날 경우 손흥민을 그의 대체자로 영입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메시는 미국 프로축구행과 PSG 잔류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PSG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으며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안첼로티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적설이 대대적으로 돌았던 가운데 최근 해리 케인도 이적 명단에 올려놓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해리 케인과 손흥민 선수 둘 다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공격수들에 대한 이적설이 정말 무성한 만큼 토트넘도 공격수 보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월드컵이 시작되기 이전 무섭게 선수들의 이적에 대해 불을 지폈으나 월드컵 열기로 반짝 식는가 싶었지만 이내 다시 타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돌아가 겨울 1월 이적 시장의 결과가 월드컵 경기의 결과만큼 궁금해집니다. 한국 팬들도 손흥민의 이적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죠. 더 이상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 희생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한편 한국은 포르투갈을 이겨도 자력으로 16강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니죠.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하는데요. 우루과이가 가나를 1대0으로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플레이로 상대의 공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선수들도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좋지 않아 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페르난두 산투스 감독도 한국과 3차전을 최상의 전력으로 치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선발 라인업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죠. 3명의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상 병동이라고 할 정도로 부상이 많아 이탈이 예상되는 3명의 선수들을 제외하고도 주전급 선수들 줄줄이 팀 훈련에 불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장을 맡고 있는 무소속인 호날두 선수도 팀 훈련에 함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부상은 날이라고 전해졌지만 실내에서 홀로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죠. 아픈 상황에도 팀 훈련장에서 분위기를 돋우며 훈련에 임하고 있는 한국팀 주장 손흥민 선수와는 매우 비교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국 선수들의 의지만큼은 따라올 팀이 없을 정도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대표팀의 많은 선수들이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경우 안아골절 수술 후 제대로 된 회복 기간을 거치지 않은 상태라 혹여라도 또다시 부상을 입게 되면 실명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상태라는 사실이 의학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1%보다 더 낮아도 가능성만 있다면 그것만 보고 달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던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불편해도 나라를 위해 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다라며 자신의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사실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마지막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의 16강 진출 확률은 11%라고 하죠. 1%에도 달려온 선수들이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더 이상 선수들의 부상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